안녕하세요. 랜드스타트입니다. 오늘은 건물 준공이 안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반 지목이 전이나 답 그리고 임야인 경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허가라고 하지만 그 허가에는 개발행 허가와 그리고 임야이면 산지 전용 허가 그리고 전이나 답이면 농지 전용 허가 그리고 건축에 대한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는 다 했는데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를 보면 당연하게도 허가받은 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먼저 구조물을 허가받은 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애령옹벽을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석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애령옹벽보다는 석축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애령옹벽 같은 경우에는 절토, 성토 다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절토의 경우에 많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석축으로 시공을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보강토옹벽이나 애령옹벽으로 할 경우에는 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사 계획이 변경이 되면 변경 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 처리 계획이 허가받은 대로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획했던 맨홀이나 스틸 그레이팅, 그리고 집 수정, 그리고 유형 축구, 떼식제 또는 시드 스프레이 등 사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시공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부진의 집 수정의 개수를 통상 개수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에 4개 정도 계획을 해놓고 한두 개로 줄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진입도로 입구 쪽에 스틸 그레이팅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수 처리라는 것은 내 부진에 발생하는 우수는 내가 모두 다 처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마루 축구나 유형 축구를 통해서 내 부지로 물을 다 모아서 그리고 맨홀을 통해서 나가든 아니면 최종 방류 지점으로 배출을 하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우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획했던 관경이 600mm였는데 400mm 또는 300mm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경계라는 거는 측량을 하지 않고서는 명백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게 되면 경계 측량을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성과도를 제출하게 됩니다. 준공 시에는 허가받은 계획 도면과 그리고 이 성과도 등을 보고 경계에 맞게 공사를 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문제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박아놓은 말뚝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뚝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임시 방편으로 말뚝 대신 다른 걸 박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 철봉이나 아니면 좀 얇은 다른 말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박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증명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재측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도 일이 많기 때문에 재측량을 요청을 하더라도 바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또 수백만 원 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뚝은 공사 중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종 사진처럼 농지보전 부담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허가받을 때는 요만큼만 부지로 편입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요만큼씩 더 포장을 하고 쓰겠다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는 현장에 가서 실제로 도면상에 있는 이 너비가 맞는지를 보았을 것이고 맞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 불법 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또는 같이 고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건축주는 이 부분을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흙으로 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저라면 이런 행동은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담당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대부분 공무원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결과 제출을 할 때 전중후 사진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하기 전에 사진, 그리고 작업 중일 때의 사진, 그리고 작업 후에 사진이 어떤지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사진처럼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사진은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원상이웃밖에 안 되는 거죠. 아마도 준공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건축법은 오래전부터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관 그리고 경관에 어울리는 페인트 색깔, 디자인 등까지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사전에 다 적법하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계획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거랑 다르게 시공을 하게 되면 역시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을 보았을 때 앞으로 불법으로 증축할 것이 명백하게 건축 외벽을 세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상황에 따라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향후 불법 단속을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허가받은 대로 시공을 하고 그리고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 시공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면서 조금 광경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집수정 개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담당자마다 조금 융통성 있게 그 사안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준공이 되면 이후에는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준공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단순히 준공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단 대출이 안 되겠죠. 물론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달라지고 또 건물 사용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임대를 맞출 사람들은 그만큼 시기가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건물 준공이 떨어져야 준공 공문을 가지고 가서 대출 신청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은 단순히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토목 공사가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절차이지만 이 확인 공문 하나로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다른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